네, 안녕하십니까. 재무부문 에스크로 대표 정혜태입니다. 중국 고도성장 유지할 것인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중국은 전형적으로 어떤 나라냐면 저축이 높고 투자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뭐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도시화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과잉 투자를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내몽골에 어디 우르스크인가요? 뭐 거기 가면은 유령 도시가 있다 그러죠. 유령 아무도 입주하지 않아. 이거를 소비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과잉 투자가 일어난다. 그 이유는 제가 또 아주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방 정부라든지 이런 데 사실은 세수 지원을 안 하는 어떤 재정 취약 구조고, 이 지방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이 이런 사실은 도시화를 통해 가지고 자기 세수를 확보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방 정부가 과도한 투자를 하게 되고 정말 도시화를 통해 가지고 세수를 확보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일반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재정 수지를 맞출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과잉 투자가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중국은요 여러 가지 일반인들은 투자에 대한 제한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투자할 데가 없어서 저축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 보니까 저축률이 기형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중국은 토지가 국가 거거나 아니면 공동 소유 형태로 되어 있어요. 집단 농장 시스템을 옛날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 투자할 수 있는 게 뭐 집 사고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뭐 이제 돈이 이제 중국에는 중산층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 집을 두세 채씩 막 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버블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2007년, 8년 이후에 미국만 달러를 2배로 찍은 게 아니라 중국도 2배 이상 찍었어요. 통화량은 4배 이상 됐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상황의 버블들이 결국은 과잉 투자하고 맞물려 가지고 폭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 있는데, 지금 지방 정부들이 계속 디폴트되고 기업들이 디폴트하는 상황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자살행위죠, 이건. 지금 더 한다는 거는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느냐? 성장할 수 없다. 중국의 성장 동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아직도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들의 교육열은 대단히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 시스템이 좀 후지다 보니까 따지고 보면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별 효과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중국의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한 3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한 20년 전에는 한 6만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미국에 유학을 해서 선진 기술을 배우겠다고 유학하는 유학자들이요. 지금 우리나라에 한 6만 명 들어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어디 뭐 건대나 이런 데 가면 중국 유학생들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해외로 퍼져가지고 뭘 받고 있어요? 교육 서비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대단히 교육에 대해서 혁신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선진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저기가 있죠. 그래서 뭐 지네들은 뭐 인공위성을 우리가 언제 쏘아 올렸는지 아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시스템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죠. 야, 우리가 이거 성장 동력 잃고 이렇게 어떻게 갈 수 있어? 그러면 소위 말하는 흔히들 그런 얘기예요. 반란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뭐 여러 역사를 통해 가서 배웠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반란 일으키냐면요, 주로 천민 출신들 뭐 보면은 무슨 망소이나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천민 출신들 해가지고 난 성공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중국 역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역사상도 보통 어떤 애들이 난을 일으키냐면요, 지방 도시에 약간 교육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얘기면 한 양반인데 몰락한 양반, 이런 사람들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보통 정권을 잡습니다. 중국도 뭐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교육이라는 거는 이제 옛날 기준으로 난을 일으킬 수 있는 지식인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도 됩니다. 중국이 선진 기술을 가지고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 $10,000 개인 얘기예요. $10,000가 넘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또 뭐에 대한 요구들이 막 해요. 중국 지금 8,000불, 지금 한 9,000불 좀 넘었나요? 10,000불 안 되잖아요. 요걸 넘을 때 우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뭐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이런 생각 안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야, 씨, 바빠 죽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쯤 되면 여유도 있고 생활도 있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라는 자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선진 지수를 받아들이는 건 있지만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육 역시 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